우리가 이제 아이들 만나가지고 고전을 읽기 시작했고, 또 수학의 약간 다른 관점, 학교에서 배우는 관점이 아니고 새로운 관점들을 그동안 익혀봤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된 6개월이 또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의견도 또 물어보시고, 또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들이 더러 있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일리아스를 배경 지식을 갖고 읽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후로도 이제 자기 스스로 한 번, 두 번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흥미도는 다를 수 있죠. 굉장히 재밌다고 하는 학생이 있고, 흥미도가 좀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전쟁 이야기잖아요. 영웅에 대한 이야기. 남자아이들은 좀 좋아하지만 여자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성이 있긴 하지만 한 책을 깊이 보면서 약간 이해도는 많이 좋아졌을 것이고, 그리스 문학, 그리스의 신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 뒤에 고전들을 또 무난하게 읽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리아스에는 신화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 지식을 주지는 않아요. 그걸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호메로스가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차수에서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아폴로도로스의 원전으로 있는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를 다룬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 이거는 아주 잘 정리된 책인데 너무 이제 굉장히 얇고 간단하게 그냥 거의 목록 위주로 어떤 신의 아들은 누구고 그 신의 아들은 누구, 이런 약간 계보를 적어 놓은 거예요. 족보처럼. 그래서 읽기가 조금 아이 스스로 읽기도 좀 까다롭고 나중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이야기를 그래도 나름대로 적어놨어요. 인물들, 신들, 이 사이에서 영웅들, 그 사이 그런 족보뿐만 아니고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도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읽으면서 상상력을 좀 발휘하고 그러면서 어떤 지적 체계, 지식 체계, 체계적인 신화에 대한,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는 책이에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도 읽을 만한데, 그건 로마 시대에 약간 각색돼 가지고 원래 거하고 조금 그리스 신화하고 약간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거는 사실 문장이 좋아요. 문장, 우리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감정, 정서적으로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책들은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거를 통해서 배경식이 있으면 아마 읽을 때 더 그 의미를 읽어가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으로 한번 천천히, 사실 이 책을 천천히 하면 6개월이 아니고 훨씬 오래 걸릴 거예요. 하나하나 얘기가 굉장히 길고 등장인물은 엄청 많고 이러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가면서 문제도 좀 풀어보고, 아이들이 문제 푸는 거 좋아하니까 또 의견도 좀 물어가면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좀 있을 필요성이 있고, 또 뭐랄까 그냥 듣기만 약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부지런히 책을 써야 되는데 그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도 뭐 6개월에 한 권을 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6개월을 할지 더 이상 할지는 더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처음엔 좀 쉽게 나와요. 이 대수라는 건 알제브라라고 해서 숫자 대신에 어떤 문자 체계를 가지고 어떤 관계를, 또 보통은 이제 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넘어가 가지고 함수로 이어져요. 우리는 이제 구별하지만 함수도 사실은 대수 안에 있는, 근데 방정식과 함수는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대수라고 표현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 음수, 처음에는 뭐 분수 이런 것들 약간 나오다가 지수, 근, 실수, 중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이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 함수, 표기, 또 그래프, 연립방정식, 2차 방정식, 원과 타원, 포물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제 포물선과 원은 잘 다루는데 타원 방정식 이런 건 잘 다루진 않죠. 그런 특성들은 뭐 그런 것도 있고, 다항식, 급수도 굉장히 어려워하죠. 급수도 굉장히 이제 시그마 나오고 수열 이런 것들 나오고, 또 순열, 이항 정리,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은 우리 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요. 증명의 한 방법으로서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제에 대해서 다룰 때, 그리고 지수, 함수, 로그, 그 다음에 행렬, 뭐 이런 것들, 연립방정식과 행렬, 이제 허수까지 다루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허수. 고등학교 과정인데, 근데 이 책에서는 엄청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진 않지만 개념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수에서 다루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다루는 그런 개념들을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풀이 위주는 아니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아마 이게 문제풀이가 엑서사이즈가 나왔는데, 이게 원래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번역하면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문제풀이 위주로. 꼭 우리는 문제를 뭔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문제를 풀어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없지 않아 그런 필요성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뭐 학교에서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안에 나온 연습 문제도 조금 몇 가지씩은 풀어보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글을 읽으면서 이해해보고 또 모르는 거는 질문해보고 간단하게 제가 이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해주면 아이들이 수학책이라는 거, 교양 수학책 같은 건데 그런 것들도 조금 읽어내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회가 아마 별로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대수. 그러니까 우리 과정에서는 대수가 제일 중요해요. 방정식과 함수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것 좀 다뤄보면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수학에서도 약간의 도움이 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수학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 책을 늘 집에 갖고 있다가 이렇게 쭉쭉 살펴보면서 이제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약간 접목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차수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요거하고 대수화 요거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책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늘 같이 아이하고 같이 하려고 그런 거하고 그냥 하지 않으면서 너 다 했어? 너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 고전을 부모님도 읽고 아이하고 대화가 되면 제우스가 어땠고 헤라가 어떻고 아폴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사실은 그 영향을 가정 안에서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부모가 전혀 관심 없는 것에 아이가 관심을 갖기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있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적기 때문에 함께 이전처럼 같이 보면서 같이 나누고 가정에서 그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개월 또 6개월이 넘을 수도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기간 동안 또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